오늘도 CPI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CPI가 지난달과 똑같은 6.4%가 나왔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다시 물가를 두려워하고 있나? 왜 이렇게 물가를 두려워하고 있냐 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끝날 것으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안 끝나. 지금 원래 5%였잖아요. 불과 2주 전이에요. 불과 2주 전까지 금리 최대 금리 예측치 5%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5.25%로 오르더니 2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5.5%예요. 다시 5.5%.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날 거를 예상했는데 연장됐어. 그래,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참겠어. 근데 여기서 끝날 걸로 예상했는데 금리 예측치가 다시 연장됐어. 그러면 나는 지금 끝날 타이밍만 기다리면서 영화 끝날 타이밍만 기다리면서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쿠키 영상 나오고 쿠키 영상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쿠키 영상 2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내려가야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저희 예상은 오늘은 이제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지난달과 똑같은 6.4%인데 세부 항목을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은 당분간은 조금씩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내리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CPI가 내리는 속도가 이미 둔화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6.4%가 나왔지만 CPI가 내리는 속도가 둔화되고 앞으로 더 둔화된다면 이 속도면 올해 안에 연준의 목표인 2%는커녕 4%나 찍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CPI가 조금만 더 내려도 이건 이제 2달 전인데 조금만 더 내려도 한 5%대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저는 더 이상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보시면은 에너지 가격이 하방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다 지금 러시아 전쟁 계속하고 있죠.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의 3분의 2를 공급했었는데 이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유럽으로 수출을 안 하니까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하방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에너지 가격은 여기서 더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창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는 계속 증가해. 그럼 재고가 증가하면은 창고를 계속 빌려야 되잖아.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창고 투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창고가 늘어나진 않아.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데 창고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관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거기다 올해 2분기, 3분기 되면 더 본격적으로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 앞에 에너지 가격 안 내려. 그 다음에 운송비, 보관비 다 올라.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오를까 결과적으로. 요 가격들이 이거는 생산자 물가긴 하지만 이 가격들이 결국은 뭘로 옮겨간다? 상품과 서비스로 전가된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저 물가라고 하죠. 이런 보관 비용 같은 거. 표면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그런 물가는 아니지만 수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물가예요. 이런 물가들이 안 잡히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뭐 계속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5.5%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 6월까지 금리를 3번 더 올려서 지금 4.75%에서 5.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연말부터 금리 인하한다 뭐 이런 기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정도는 거의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 초에서 중반, 내년 2분기 정도 돼야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깔려있는 기저물가들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거기다 고용 강세. 고용 강세면은 인건비 올라. 인건비 오르면 서비스 물가 올라. 그 다음에 고용 강세하면 소비자들이 지출 능력이 있으니까 물건을 계속 사죠. 그러니까 물가가 꺾이기 쉽지 않다. 거기다 중국 경제 성장. 중국이 또 제로 코비드 풀고 경제 재개했죠. 그러면은 중국이 뭐가 늘어요? 소비가 늘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소비력이 강력하잖아. 그럼 미국만큼의 강한 소비력을 가진 중국이 미친 듯이 소비를 하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거기다 중국이 예전에는 싸게 생산을 했는데 더 이상 싸지 않죠. 거기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2% 달성은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고 물가 이제 4%, 5%대 오면은 더 이상 내려가기 쉽지 않고 강한 저항을 받을 거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결국 금리는 내려야 한다. 결국 금리는 내려야 한다. 이거는 진리죠. 왜? 일단은 경제 성장이 고금리 상황에선 경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미국이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로 갔었죠. 마이너스 성장률을 했었죠. 간신히 플러스로 올라오긴 했지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안 돼요. 경제 성장이 안 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채 한도. 지금 31조 4천억 달러 부채 한도에 도달했죠.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고금리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금리는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서 말한 고용 문제라든지 기저물가 상승, 고용 강세, 중국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 이것들이 다 뭐예요? 금리랑 상관없는 구조적 문제예요. 금리를 오래 고금리 유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게 고금리랑 뭔 상관이에요? 중국 경제 성장하는 게 고금리랑 뭔 상관이에요? 지금 고용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서 여러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지만 고용 강세도 구조적 문제죠.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두 가지 부작용만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부작용만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된다. 언제? 5.5%를 한 1년 유지한 후에는 결국은 내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코로나 때 풀렸던 돈 다시 다 돌아옵니다. 지금 이렇게 긴축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도 양적 완화 때 달러를 41%를 더 풀고 지금처럼 미친 듯이 긴축 정책을 하는 와중에도 통화량은 2.5%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풀렸던 돈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은행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얘네들 다시 다 돌아온다. 금리 내리고 시장 오른다는 소문 들리기 시작하면 숨어있던 그 숨바꼭질 할 때 숨어있던 돈들, 코로나 때 풀렸던 돈들 다시 다 돌아온다. 이거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작년에 그렇게 줄창 금리를 올렸는데도 지금 통화량이 9개월 만에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 따라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요 9개월 와중에도 한국도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2022년은 금리를 계속 올린 해였죠. 하지만 광의 통화량, M2 통화량은 시중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오히려 8조 원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도 지금 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뭐 긴축 통화한다 어쩐다 하는데 돈은 안 줄었어요. 그 돈 지금 다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들이 결국 금리 인하하고 시장이 나스닥까지 요 추세선 뚫고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잠들어 있던 돈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돌아온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 안 줄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41% 증가하고 2.5% 감소했어요. 금리 더 이상 안 오르고 금리 이제 다시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시 늘어요. 전고점 그냥 뚫고 그냥 쭉쭉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다시 다 돌아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다시 다 돌아오면 전고점은 그냥 기본으로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전고점이 목표가 아니라 전고점이 기본이라고.
여기 찍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다음 강세장을 이미 대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약세장에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약세장에 너무 공포를 느껴서 지금 너무 소심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이러한 사실을 꿰뚫고 앞서 보고 시장만 선반영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선반영을 하면 우리들은 그 선반영의 선반영을 해야 돼. 선선반영을 해야 된다고. 더 앞서가야 된다고. 이거를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다음 강세장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강세장 오면 먹는다 어쩐다 하는데 보세요. 나중에 강세장 와도 뭐 20%에서 익절, 20%에서 수익 실현 이러고 나갔다가 2배, 3배 오르는 거 손가락 빨면서 보면서 이제 내립니다. 이제 막 떨어집니다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1년 후, 2년 후에 강세장 올 때 보세요. 그런 사람들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 사람은 다음 강세장을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들을 이렇게 미리 시장을 선선반영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돼?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딱 나와야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돈의 규칙을 알아야 된다. 박정은님 고마해라. 자, 책 나왔습니다. 돈의 규칙. 이거 이제 내일부터 배송 들어갈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들한테도 다 배송이 들어갈 건데 돈의 규칙을 알아야 된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의 규칙은 이제 내일부터 배송이 돼서 이제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다들 받아보실 텐데 받아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돈의 규칙은 오히려 강세장에 더욱 강한 책입니다. 이제부터 올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제 조만간 올 강세장에 더욱 강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제가 핵심이 된 내용, 물론 다 핵심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그 얘기는 기존의 유튜브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 그 유튜브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핵심적인 내용이 이 돈의 규칙 중에 증폭의 규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최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산을 빠르게 증식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서는 저는 안 다뤘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핵심이고 저의 모든 경험의 가장 정수가 바로 이 증폭의 규칙이에요. 저의 자산이 대략 한 5년마다 거의 10배씩 증가를 했는데 그 5년마다 10배씩 증가한 거에 거의 모든 그 정수가 바로 이 증폭의 규칙입니다. 근데 이건 유튜브에서 안 달았어요. 그러면 왜 유튜브에서 안 달았냐? 무슨 유료로 써먹으려고 책 팔아먹으려고 안 달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읽어보시면 이거는 유튜브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었구나 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장난이 아니고 이거 지금 제가 안 웃잖아요. 진지하면 이거 궁서체입니다. 민망하지 않아요. 궁서체로 얘기합니다. 읽어보시면 왜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다루면 안 되는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안 사신 분은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내일부터 배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서 보세요.